과거에는 개인이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찾고자 한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보다는 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 그러한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보통 업무를 하실 때 정보를 찾을 때는 아마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검색 엔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색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은 구글링 잘하는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구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적절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내 검색 엔진이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지만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라이코스나 엠파스, 판미르와 같이 정말 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미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세대 아이돌 핑클이 검색 엔진란에 핑클을 입력하자 서핑클럽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확한 키워드를 매칭하지 않고 전체 문서 내에서 동일한 단어가 찾아지면 그대로 검색 결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해프닝인데요. 이것을 아마 그 당시에 이 따옴표 방식을 사용했더라면 아마 정확한 결과를 찾아냈을 것 같습니다. 이 따옴표, 이 기호는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정확한 키워드를 찾아주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면 하나의 키워드를 찾는 것보다 보통 2개나 3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해서 검색 결과를 찾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 출시된 갤럭시 제품에 대한 기사를 찾고 싶은데 아이폰과 비교해서 또는 아이폰 제품과 함께 나오는 기사를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갤럭시 앤드 아이폰을 입력하면 이 2가지 키워드가 모두 나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나는 갤럭시 제품에 대해서만 알고 싶지 아이폰과 비교를 하거나 아이폰이 언급되는 기사는 보고 싶지 않다. 오로지 갤럭시에 대한 기사만 알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갤럭시 빼기 아이폰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최신 스마트폰이면 상관없다.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상관없다. 할 경우에는 갤럭시 5와 아이폰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사를 찾을 때 그 출처를 한정 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네이버와 다음 검색 결과를 모두 보여주는데요. 나는 갤럭시 제품의 고객 리뷰를 보고 싶은데 다음은 볼 필요가 없고 오로지 네이버 블로그 상에서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이트 blog.naver.com 한 칸 띄우고 갤럭시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만 찾아줍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다 보면 웹페이지가 아니라 문서 형태로 검색 결과를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든 문서라든지 또는 다큐멘트 파일, PDF 파일,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찾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파일 타입, 파일 확장자를 써주고 검색어를 써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문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이런 팁을 통해서도 검색 결과에 차별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특집 기사로 전문가들의 즐겨찾기를 알려주는 그런 특집 기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 IT, 교육, 경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려주는 즐겨찾기 사이트는 때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즐겨찾기 사이트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찾는지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T 기기 리뷰 사이트가 있습니다. 태그크런치, 엔가젯, 기즈모도와 같은 사이트인데요. 특히나 기즈모도는 스티브 잡스가
자주 이용한 사이트라고 해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 자료는 가트너, IDC,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와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이트들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비가 몇천만 원 또는 억대의 연간 회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사용하기 힘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업무를 하실 때는 꼭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공통적인 사이트가 국내외 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유를 해주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현대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소가 있고요. 또한 전 세계의 전문가, 극작가, 교수,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10분 또는 15분 내외의 짤막한 강의 영상을 올려서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테드죠. 이 테드 사이트를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지식을 알게 되는 기회도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즐겨찾기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 아마 그들과 비슷한 지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즐겨찾기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가끔씩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컴퓨터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죠. 왜냐? 내가 미리 설정해둔 설정과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즐겨 쓰던 즐겨찾기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갑자기 컴퓨터를 포맷해야 될 때, 새로운 PC를 받을 때도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즐겨찾기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즐겨찾기 내보내기, 즐겨찾기 가져오기 이 방법을 통해서 다른 PC를 쓰거나 또는 PC를 포맷해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될 때에도 나의 즐겨찾기를 다시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의 즐겨찾기도 하나의 자산인 거죠. 즐겨찾기를 내보내기, 즐겨찾기 가져오기 이 방법도 자산 관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즐겨찾기 잘 관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디지털 시대 지식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